안녕하세요. 세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승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 영상은요. 화목 정규반 공통수학 1 심화반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수학은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고등수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다항식 그리고 방정식, 경우의 수 그리고 행렬까지 이제 네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다항식, 방정식 저희가 흔히 줄여서 대수 그럽니다. 대수. 저희가 뭐 중학교 때는 1학기 때 대수를 그리고 2학기 때는 도형, 기하라 그러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고등수학에서도 도형을 전혀 다루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수의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식처리를 내가 얼만큼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게 결국에는 중고등학교 수학 실력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공통수학 1에서 그 부분부터 이제 공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원들을 세세하게 뜯어보면요. 뭐 인수분해도 있고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것들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중학교 때 다 공부했거든요. 물론 조금 더 어려운 거 시키겠지 그것도 있지만 복습의 의미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공부 많이 시키고 예전에는 경우의 수, 순열조합이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공통수학 예전에 수하였죠. 수하의 이제 맨 뒷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나갔고 나중에 이제 우리 문과 친구들만 야 확통 우리 선택하니까 야 요거 중요해 요게 시작이야 하면서 이제 그때 공부했었고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아주 뭐 너무나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죠. 자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능 볼 때 어떻게 되죠? 선택 과목이 없고 확률과 통계가 필수, 필수 과목입니다. 그 확률과 통계의 시작은 자 여기가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때 경우의 수, 확률 거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조합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이제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진 파트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렬. 자 수상수화 때는 없었어요. 공통수학 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글쎄요 이제 고등학생들 조금 더 데이터들도 쌓이고 뭐 시험들도 나와보고 해야 이걸 과연 왜 집어넣었을까라는 거를 선생님들도 조금 그래서 집어넣구나 이런 거를 좀 볼 텐데 글쎄요 다들은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행렬에서 정말 조금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뭐 역행렬이라던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런 것들은 다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단순한 행렬에 덧셈, 뺄셈, 곱셈 정도를 가지고 교육과정에서 이제 공부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작고 다른 단원과의 연계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공통수학원에서는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다항식과 방정식 이쪽의 힘을 내가 얼만큼 길러진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의 힘이 결국에는 수학의 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요 아까도 제가 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람 몸으로 따지면은 뼈는 척추 자 내장기관을 따지면 심장 이렇게 돼요. 저희가 팔 너무 소중해요. 근데 뭐 운동하다가 뭐 어디 다쳐갖고 부딪혀서 이게 부러질 수 있잖아요. 고통스럽지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부스하고 이렇게 뭐 심한 경우 뭐 수술도 받겠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요. 그죠? 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기본기를 배우는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스포츠로 따지면 기초체력, 기본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하는 곳이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3분 뛰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뛰겠대요. 늘 그래요. 의미가 있을까요? 주전 선수로 계속 뛸 수 있을까요? 국가대표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요. 기초체력을 다지는 곳입니다. 기본기를 연마하는 곳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힘이 많이 받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음 과정으로 올라가면요. 그 다음 과정, 우리 뭐 대수 미적 거기서도 얘네들이 필요하거든요. 껍데기는 대수 문제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요거는 공통수학 1에 여기서 배웠던 내용, 요거는 공통수학 2에 여기서 배웠던 내용
야, 요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그래요. 예제 유제 같은 경우는요, 굳이 다른 단어 이전 내용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해당 단원에서 배운 내용만 직접적으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예제 유제라면, 연습 문제라던가 난이도가 이제 조금 높아지는 문제집 기준으로 뭐 센 C스텝 정도부터는 분명히 부가적으로 이전 단계에 대한 다음 단계를 물어보진 않잖아요. 이전 단계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또 어려운 거예요. 왜? 대수미적 백날 열심히 해봐야 공통수학 1에 있는, 공통수학 2에 있는 나 이 내용은 모르는데 그럼 그 문제는 풀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힘을 잘 길러놓고 올라가야 안 그래도 어려운 대수 미적을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 선행 속도가 너무 빠르고 중구난방으로 공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공통수학 1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한 반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안 됩니다. 개념 수업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 아직 부족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첫 번째 목표는 복습입니다. 아무리 심한 수업이라고 하더라도요, 학생들이 잘 몰라요, 아직. 용어, 배경지식, 공식 이런 거 던졌을 때 100이면 100 척척척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4번, 5번 정도는 공부한 친구들이 그게 가능합니다. 한 번 공부한 친구들이, 2번 공부한 친구들이 그 성취도가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온다? 굉장히 수학적인 탤런트가 있는 친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 번 공부를 했지만 대부분은 약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 형성부터 다시 한번 힘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복습. 두 번째 목표는 당연히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진도도 조금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면 문제 풀 수 있는 양도 좀 늘어날 거고, 자, 레벨도, 문제풀이의 레벨도 이전 단계보다 조금 더 높은 것까지는 도전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통수학 1 심화반은요, 화목 전교 수업이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기말고사 마친 다음에 개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같은 경우는 실력정석과 그 다음에 센을 사용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자, 본 수업은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하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질의응답, 자, 지난 시간에 시험 봤던 내용에 대한 오답 등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 시작 전에도 가능한데 대부분 일찍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30분 정도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시키는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토요일날 클리닉 수업을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저도 시켜보니까 확실히 이 클리닉을 열심히 따라오는 친구들이 성취도가 훨씬 더 좋아요. 이 단지 뭐 일주일에 요거 뭐 잠깐 와서 뭐 공부하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죠. 난 집에서 알아서 혼자서 잘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은 잘하던데 우리 딸은 진짜 잘하던데?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야, 자기주도 진짜 잘 된다. 상위 1%입니다. 성적은 모르겠지만 성적도 비슷할 거예요, 당연히. 그런 자세, 공부 자세로서는 상위 1%입니다. 99%는요. 잘 안 됩니다. 중학생의 문제일까요? 고등학생도 똑같습니다. 대학생 되면 될까요? 대학생도 쉽지 않죠. 성인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공부를 어느 정도 뭐 감시해주는 좀 수동적이긴 하지만 시켜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나마 공부가 그래도 조금 하는 거지, 자율성에 맡긴다? 방 문 잠궈놓고 알아서 혼자서 잘해라? 글쎄요. 요즘같이 또 전화기만 하나만, 컴퓨터만 한 대만 있으면 재밌는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와서 복습도 하고 과제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서술형으로만 보통 진행을 하고, 뭐 불가피하게 이제 이 유형은 객관식으로만 평가를 해야 돼라는 거를 제외한 대부분 문제들은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 풀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음이 있거든요. 내가 했던 얘기, 내가 가르쳤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화도가 올라와 있는지, 그냥 뭐 알아먹고 가고 있는 건지 전혀 뭐, 그죠? 그런 상황들을 제 스스로가 제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나 이런 거 쓸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단원들이 끝나고 나면 역시 뭐 대단원 평가를 볼 건데 이것도 역시 저는 서술형으로 평가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보다 보면은 분명히 공통수학에 대한 처음 시작할 때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이 공통수학에 대한 힘이 조금씩 붙어 나갈 겁니다. 그 살을 또 피를 힘을 붙여주는 수업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너무나 고등수학 너무 쉬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평이한데 하면서 공부한 친구들 글쎄요,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 고생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수학이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친구들 좀 많습니다. 용기가 좀 떨어져 있고 희망이 좀 부족한 친구들 늘 보이는데, 자, 우리 친구들 아직 현행 아니죠? 선행이죠? 현행이면 혼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성취도가 너무 안 나오고 공부 너무 안 하고 이러면 혼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아직 중학생입니다. 아직 선행이고요. 현행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어느 정도 따라오려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전제하에서 한다면 점수 좀 덜 나와도 칭찬해주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있다면 용기 주면서 힘 잃지 않도록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누적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 늘거든요. 시작할 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얼레고 달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만 학생들 포기하지 않도록 놔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질문하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고 학생들 취업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정규반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실장님들께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물론 또 저랑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랑 한번 조금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궁금한 점이 조금 있다 하시면 학원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의 영상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